저희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사실은 완성차랑 완성차 부품업체들이 굉장히 좋았던 시장이었는데요. 오늘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한 2%대 하락이 나와서 그런지 타이어 관련주들이 좀 크게 하락하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중에 꽤 괜찮다라고 얘기 많았던 뭐 화신도 오늘 많이 빠지고 MVH 코리아 한 20%막 이렇게 빠지는 장세여서 오늘은 시장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은 그와 관련된 얘기도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하면서 시작하죠.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의 염정 멘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와운의 파트너 강주정 멘토도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제 앞서 이 완성차 업체들 그리고 완성차 부품주들 네. 최근에 그래도 수급이 좀 괜찮았던 회사들 주가도 퍼포먼스가 괜찮았었거든요. 코스피는 상승하고 있지만 지금 온도차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은 오늘 좀 좋고 도리어 완성차 이쪽은 좀 안 좋고 강주정 멘토부터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는 모멘텀이 뭔가 크게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일단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한 15% 정도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물론 이제 타이어 관련된 부분이 중국 쪽에서 원래 나올 수 있는 매출 자체가 생각보다는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이 약간 좀 트리거가 된 것 같기는 합니다. 네네. 하지만 안에 이제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원자재 비용이 예상보다 좀 많이 안 떨어진 부분, 그 다음에 물류 비용 부분이 좀 높았던 부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 컨센보다는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좀 쉽게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인플레이션도 좀 줄어들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물류비도 지금 많이 떨어져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주가를 이만큼 밀어낼 이유가 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들어서 저도 이제 안에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까 오늘 우리나라의 우리 증시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금 자동차 관련된 종목은 지금 다 팔고 있거든요. 현대차라든지 기아 일단 팔아주는 모습이 보이고, 이런 현대차 기아가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화신이라든지 같이 이제 여기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는 일단 매도가 좀 나오고, 이 매도 나왔던 부분이 지금 IT 쪽으로 조금 이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미국 시장하고도 같이 연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테슬라 주가도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포드 자동차도 그렇고 GM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반면에 미국 시장 안에서도 AI를 기반으로 한 일단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하는 IT 기업으로 수급이 조금 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마 우리 시장에서도 이런 순환매적인 어떤 부분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지금 자동차 가지고 계신 분들이 문제인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오늘은 저는 일단은 들고 조금 관망하시는 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그냥 내일까지 시장을 한번 보신다라는 관점에서 넘겨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렇게 조정폭이 큰 상황이니까 네. 일단은 좀 시장 지켜보자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 고민이죠. 그러니까 물론 주가가 이렇게 오르다 보면 사실 시장이 조정은 거치면서 또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숨 고르는 장세는 있기 네. 마련인데 조정폭이 생각보다 크다 보니까 이게 추세가 꺾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자동차 완성주로 갔던 뭐 수급들이 IT로 돌아서나? 네. 약간 고민되는 시점이 된 거. 몇몇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락폭이 크거든요. 염정 멘토는 지금 오늘 시장에서 방금 전에 나눈 얘기,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들, 꽤 잘 나갔던 자동차 부품들 중에 오늘 낙폭이 좀 큰 회사들이 좀 보이거든요. 타이어주 그렇고요. 어떻습니까?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일단은 뭐 장 초반부터 해서 계속 일단 플러스에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 코스피에서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강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수는 플러스로 보이지만 실제적인 체감은 오늘도 역시 전 마이너스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의 개수가 더 크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수급의 일부 섹터로 지금 좀 쏠리고 있다라는 점이 상대적으로는 좀 시장에서는 오늘의 상승 지수의 플러스는 좀 느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오늘 뭐 현대차, 기아 중심으로 해서 현대차 중심의 부품사들의 오늘 하락은 일단은 수급의 좀 이동, 순환매적인 관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서 뭐 추세가 아직은 네. 꺾였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의 순환매적인 관점이다. 그러면 IT 쪽으로 아까 좀 돌아오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네. 오늘 때마침 뭐 미국 쪽에서 반도체주들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의 뭐 인수합병 얘기 뭐 이런 게 나오면서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수혜를 받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들리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는 좋거든요. 그럼 IT 쪽을 좀 당분간은 좀 봐야 되는 건지 강주영 멘토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지금 시장이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게, 저는 네. 지금 시장이 뭐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무너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충분히 반등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 시장도 기상 이변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비 오면 그냥 한참 비 오는 것처럼 종목이 그냥 한번 흔들리면 그냥 장난 아니게 이렇게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그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두시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제 그 1분기 실적 미국에서 나왔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반도체 바닥론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지금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태고 사실 지금 부분도 재고가 적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의 어떤 경제 회복이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재고 부분도 이제 괜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시장 안에서 가장 강력한 트리거 중에 하나가 바로 AI가 되겠죠. AI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시장에서 뉴스가 생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을 대부분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많이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반도체 관련된 종목도 사실은 이제 좀 많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거의 한 30% 가까이 조정받고 지금 좀 돌아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부분에 발을 담그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 지금은 발을 담궈도 괜찮은 시점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메모리 반도체 재고도 조금 이제 피크 치고 줄었다는 얘기도 있고 네. 하반기부터 생각보다 빨리 돌아설 거다라는 얘기도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염정 멘토는 네. 반도체를 비롯해서 IT 전반적으로 만약에 수급이 돈다면 반도체 쪽으로 집중될 걸로 보십니까? 뭐 다른 얘기들도 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일단 반도체주 오늘의 급등, 뭐 삼성전자 특히나 SK 하이닉스 쪽으로의 오늘 급등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 섹터 전체가 지금 더 좋은 부분은 또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서도 앞서 말씀하신 뭐 AI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시장의 유망성 면에서는 가장 좋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오늘 반도체 섹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예를 들어 뭐 기판 관련 종목들이나 뭐 이런 기존에 또 잘 갔던 종목들은 또 오늘은 또 쉬어가는 분위기고 오늘은 또 반도체 섹터, 물론 반도체 섹터 내에 뭐 여러 가지가 전기전지 쪽에 들어가겠지만 오늘은 뭐 OLED 관련주라든지 폴더블폰 관련주 같이 반도체 섹터 내에서 다 같이 움직이는 분위기보다는 또 섹터 내에서 쪼개서 또 움직이는 분위기가 또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를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갈 시점이냐라는 부분은 아직은 조금 더 시장의 분위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려우시다 생각되시면은 반도체 뭐 대장주 중심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오히려 좀 더 안정적이지 않나. 그 내에서의 종목별로 차별화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네. 보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대형주 중심 또는 최근에 뭐 AI 반도체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OLED 관련 종목들 쪽으로의 저는 방향성이 좀 더 맞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방향성은 반도체 OLED 관련 주들은 맞는 것 같다. 근데 이제 본격적인 반등 시점을 저희가 미리 예견하기는 사실상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하반기가 괜찮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조금씩 관심 갖자 뭐 이런 의견이신 거죠. 자, 오늘 시장이 플러스권이긴 합니다만 이게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올랐기 때문에 약간의 착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좋은 게 엔터입니다. 엔터 뭐 불을 뿜고 있는데요. YG 엔터테인먼트도 그렇고 그리고 JYP도 그렇고 오늘 하이브도 그렇고 굉장히 약간 급등 양상 생각보다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강준영 멘토 엔터주들 좀 점검해 주십시오. 예, 엔터주들은 예전에 계속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아지지 않으려야 좋아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업종이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쉽게 생각을 하면 엔터주들은 뭐 다 그렇습니다만은 공연 부분에서의 수익이 굉장히 좀 크죠. 코로나 끝나면 당연히 이러한 부분이 실적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실적에서 이제 반영이 되다 보니까 한 번 더 급등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시장 안에서 계속 음원이라든지 하는 판매 자체가 예전에는 계속 국내에서만 판매가 있었다면 이제는 글로벌로 나아가는 그런 엔터주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그 우리 그 걸그룹이 됐던 보이그룹들이 기존의 팬층이 뭐 10만 명, 20만 명이었다면 글로벌로 간다면 이게 뭐 몇천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만큼 상품 가치도 높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적 부분도 더 많이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엔터 관련된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요즘 너무 많이 올랐어요. 종목들을 보면 네네. JY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 너무 많이 좀 오른 그런 모습들도 일단 있으니까 오른 부분에서는 일단은 기술적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좀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나머지 확산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확산될 수 있는 부분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JYP 엔터 오늘 거의 20% 상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급등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있다는 말씀이시죠. 염정 멘토는 네. 이렇게 뭐 엔터주들의 레벨업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레벨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조정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십니까? 아니면 또
시장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조정도 안 오고 기다리는 상승도 안 온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안 오고 그냥 가는 것도 아닌지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사실 지금 엔터주를 보고 있으면 너무 서프라이즈 하거든요. 실적이 서프라이즈 하다라는 부분 충분히 이제 공감은 가는데 숫자적으로 나왔으니까. 특히나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JYP 같은 경우가 다른 SM이라든지 하이브보다 영업이익 면에서 사실 컨센을 크게 상회하면서 서프라이즈를 보여줬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또 이렇게까지 잘 갈 줄은 또 몰랐거든요. 좀 너무 사실 좀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네네. 뭐 JYP 엔터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실적 잘 나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엔터사들의 흐름 자체가 최근에 이제 굿즈 매출이라든지 응원가 굿즈 매출인데 저는 그게 다 같은 라인에서 보고 있는데요. 음원이든 굿즈든 다 이제 기획사들이 전체적으로 이 유통 채널을 일원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위버스와 지금 SM에서는 하이브는 위버스, 그 디어는 SM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회사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데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JYP 360T라고 해서 숫자로 360이라고 저는 읽는데 360T라고 하더라고요. 그 자회사 역시도 이 플랫폼 네. 굿즈를 실제적으로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고 그게 1분기 실적만 하더라도 매출액이 150억 원 잡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 자회사 모든 유통 채널이 지금 내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엔터사들의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 플랫폼에 대한 구축은 단순히 이제 내수뿐 아니고 이제 해외 매출까지도 반영될 수 있는 수출에 대한 개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플랫폼에 강력한 플랫폼이 발생하게 되면 여기에는 또 해외 아티스트의 입점을 통해서 플랫폼이 점점 더 확장될 수 있다는 국면이기 때문에 네. 지금 엔터사들은 완전히 방향성을 좀 바꾸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기존에 이제 가수들을 키워서 데뷔를 시킨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채널을 확장시킴으로 네. 인해서 매출 구조를 달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가격대 이제 최근의 상승세는 수급의 쏠림으로 좀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당장은 일단은 모든 이제 뭐 일단 엔터 사사들이 계속해서 레벨을 업시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일단은 뭐 빨리 따라가기보다는 시장을 좀 보면서 말씀하신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이고요. 그리고 중장기로는 지금 뭐 매 분기 최대 실적이거든요. 분명히 2분기도 실적 좋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기회는 계속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지금 조급해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을 건데 급등에 대한 부담감은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들어가지 말자라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오늘 엔터주들 불을 뿜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이 가져오신 단기 유망주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죠. 먼저 염정 멘토 오늘 단기 유망주로 2분기 흑자 전환이 전망되는 대우조선해양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강주영 멘토께서는 AI 관련주인데요. 솔루엠 들고 오셨는데 두 분의 투자 포인트를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대우조선해양부터 시작하죠. 염정 멘토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조선업종 최근에 시세를 좀 탔다가 다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화로 합병이 되면서 앞으로의 좀 모멘텀이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분기 계속해서 뭐 지금 적자 구조였기 때문에 이번 1분기 적자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2분기에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냐가 지금 포인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거고요. 네. 여기서 뭐 단기적으로 제가 이 종목 가지고 온 건 단기적인 이벤트이기 때문이고요. 지금 앞으로 지금 이사회 의결을 마쳤고요. 이제 앞으로 임시주총을 통해서 하나오션 사명 변경이 예정되어 있고 여기에 사업의 다변화를 통해서 사업 확대. 여기에 지금 한화가 지금 육해공을 다 지금 섭렵하고 있고 여기에 좀 해운업에 대한 신청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좀 사업성의 확대가 네. 좀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좀 주가를 부양시킬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조선업 전반적으로 신조성과의 상승세 워낙에 좀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연초 대비해서 한 4%대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점 아직은 뭐 운임지수라든지 이런 다른 부분들은 아직은 반등이 올라오고 있지 않는데 신조성과는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가장 큰 이제 모멘텀 앞서 말씀드린 그룹 내 시너지에 대한 부분을 가장 단기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예, 단기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21,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목표가 3만 원에 2만 1,000원 단기 유망주로 대우조선해양 꼽아주셨어요. 이제 한화오션으로 이름이 바뀌면 진짜 거의 마지막 남은 대우라는 사명이 사라지는 것 같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이네요. 자, 강주영 멘토가 가져오신 솔루엠 투자 포인트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솔루엠은 그 여러분들이 그 뭐 이렇게 마트라든지 하는 부분에 가보면
소위 말해서 이제 전자 가격 표식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 이제 가격 달려 있는 부분 손으로 많이 적어 놓거나 아니면 옆에 1+1 스티커 붙여 네네네. 놓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전자식의 어떤 표시기로 이제 바꾸는 그 부분을 일단 주력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만 일단 들어보면은 사실 이 회사가 그렇게 모멘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건데 저도 사실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내용을 안에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예전에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송하는 그러한 회사가 회사의 이제 몇 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어떤 온도에서는 어떤 상품이 잘 나가고 하는 부분까지도 체크를 하는 것처럼 이 전자가격 표시기 역시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시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1이 되었던 아니면 상품이 나가는 부분하고 입고 부분이 AI 빅데이터로 연결이 되기 시작을 하면 어떤 지역에서는 어떤 상품이 잘 나가는지 이 부분 자체 어떤 데이터의 포석 자체도 충분히 가능해지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유럽이라든지 해외에서 먼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시도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AI를 통한 마케팅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세상이 네. 또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솔루엠이 단기적으로 뭐 차트도 일단 나쁘진 않은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한번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31,500원, 손절가 24,150원 제시하셨으니까요. 전략에 참고하십시오. 자, 그럼 두 분이 가져오신 중장기 유망주를 한번 확인해 보죠. 염정 멘토가 가져오신 오늘 중장기 유망주 HD 현대건설 기계입니다.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는 얘기세요. 그리고 오늘 엔터업종 굉장히 좋은데 강주영 멘토 하이브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 보자 이런 관점으로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HD 현대건설 기계부터 짤막하게 투자 포인트 듣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오전에 현대건설기계 IR 탐방 다녀왔습니다. 네네. 탐방 다녀온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분기 실적은 뭐 서프라이즈 나왔던 부분은 기사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예상보다 영업이익이 컨센을 상회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깜짝 실적과 함께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부양됐다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북미 시장에 대한 증가세 84% 증가세를 가지고 있는데 북미는 아직까지는 그 점유율 자체가 워낙에 작기 때문에 조금만 점유율이 올라가도 그 증가율은 확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 북미 시장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신흥 시장에 대한 매출액이 늘고 있는데 이 신흥 시장 쪽은 이제 딜러사를 통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지역을 그 수출된 지역을 추정해 본 결과 2차 전지 이제 광산 쪽에 대한 수요다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흥 시장에 대한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이라든지 중남미, 칠레 쪽에 대한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앞으로 북미 시장뿐 아니고 이제 신흥국 시장까지 그리고 여기에는 아직 중국 시장은 반영이 안 된 숫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제 3, 4분기를 비수기로 인식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매출처의 다변화를 통해서 이 3, 4분기의 비수기도 뭐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연간 실적 기준으로 작년보다 올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 HD 현대건설 기계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오전에 그 탐방까지 다녀오셨다라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중장기 유망주로 HD 현대건설 기계 꼽으셨습니다. 목표가 85,000원, 손절가 54,000원 제시됐습니다. 하이브 얘기 좀 들어볼까요? 사실 이제 오늘 JYP 엔터가 슈팅이 나왔던 이유는 나머지 업체들이 이제 이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다 리스크가 한 개씩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JYP로 이제 매수가 좀 몰려 있는데 방금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좀 많이 올랐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은 하이브도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전에 리스크는 이런 게 있죠.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블랙핑크가 있습니다만은 9월달에 재계약 이슈가 하나가 있고 SM은 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등은 강하게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원래 주력이었던 이제 BTS 부분이 지금 약간 완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JYP 쪽으로 좀 많이 몰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방금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확장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아까 굿즈 판매 같은 경우에는 YG 플러스도 여러분들이 보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BTS 부분 때문에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만은 실적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향후에 이제 세븐틴이라든지 르세라핌이라든지 엔하이폰 같은 이런 가수들의 어떤 그룹들의 어떤 컴백이라든지 향후에 이제 공연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BTS 때 누렸던 영광까지의 어떤 실적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장기적으로 엔터주들을 본다면 일단 JYP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갈지 그리고 조정을 받는다면 어디까지 조정받을지가 헷갈리니까 일단은 아직까지 들어오른 그리고 네.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하이브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브에 대한 중장기 투자 의견 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 42만 원, 손절가는 24만 2천 원 제시하셨으니까요. 참고하십시오.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염정 멘토 그리고 강준영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